오늘 삼성의 HBM 칩이 열 및 전력 소비 문제가 났다라고 이제 로이터에서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엔비디아 테스트에 실패했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3% 가까이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이제 HBM3 그리고 HBM3E에 대해서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8단, 12단 이 칩 테스트 실패 결과가 4월에 나왔다. 이거를 거의 5월이 끝날 무렵에 이 뉴스를 내는 거죠. 명확하지 않지만 3명의 소식통이 있다. 엔비디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하이닉스보다 뒤처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까지 얘기들 하죠. 상대적으로 삼성이 뒤처지게 된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을 띄워주면서 삼성을 죽이는 뉴스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분석가들이 삼성이 HBM에서 뒤처진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반도체 사업부 책임자를 교체했다. 위기를 헤쳐나가려는 이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스토리를 지금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2013년에 최초로 HBM 칩을 개발한 하이닉스가 10년간 삼성보다 HBM 연구 개발에 더 많은 시간과 지원을 투자해서 기술적 우위를 점했다라고 말을 하죠. 이 뉴스를 보면은 하이닉스를 좀 띄워주기 위한 의도도 깔려있다라고 봐요. 까면서 하나를 띄워주는 이럴 때는 뉴스가 의도성이 있다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SK 하이닉스는 HBM 메모리 칩 수요가 2027년까지 연평균 80%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사까지 더 있었습니다. 하이닉스를 찬양하는 뉴스죠. 물론 하이닉스고 삼성이고 둘 다 잘 돼서 대한민국을 빛내주는 건 고마운 일인데 로이터의 기사가 유별나게 하이닉스를 편애하는 느낌, 삼성전자를 까는 느낌이라서 이럴 때는 우리가 뉴스를 뒤집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뉴스를 보고서는 고지고대로 믿고 그대로 투자를 해버려요. 그게 만약에 의도성이 있는 상태라면 개인들한테 삼성 주식을 팔게 만들고 하이닉스를 사게 만들려는 의도라면은 우리는 그 신문 기사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뒤집어서 생각해 보기가 필요한 겁니다. 작년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하이닉스가 잘하긴 했어요. 53%고요. 삼성전자가 38%, 마이크론이 9%입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생산량 자체가 아주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하이닉스와 삼성으로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신제품에 대해서 하이닉스가 독차지를 할 거냐, 삼성과 나눠 먹을 거냐, 이 싸움으로 보고 있어요. 나눠 먹게 되는 거랑 혼자 먹게 되는 거랑 엔비디아랑 AMD 입장에서는 하이닉스가 혼자 파는 것보다는 삼성과 나눠서 파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 서로 가격 전쟁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로이터 신문을 의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슬라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여러분 한 뉴스를 기억할 겁니다.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 경쟁 때문에 저가형 자동차를 폐기할 거라는 뉴스가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4월 6일날 나왔던 뉴스였고요. 2주 전에는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뉴스가 로이터에서 나왔습니다. 어제는 어떤 게 나왔냐면은 테슬라가 2천만 대를 팔겠다라는 이 목표를 슬쩍 삭제했다. 이러면서 테슬라 주가 떨어지게 만들었거든요. 4월 6일날 뉴스가 나왔었죠. 저가 자동차 폐기 뉴스가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가 고꾸라져요. 왜냐면 그때 뒤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안 그래도 실적이 나쁠 것 같은데 이런 뉴스까지 더하니까 아 테슬라 주식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투매를 합니다. 공포에 질려가지고 던졌어요. 그래서 주가가 20% 넘게 빠졌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때 준비를 했죠. 컨퍼런스 콜에서 앞으로 좋을 거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팔아서 돈을 벌 건지를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V자 상승을 합니다. 만약에 로이터 보도로 인해서 개인들이 투매를 엄청나게 했는데 어떤 세력이 이거를 헐값에 사들였다면은 정말 단기간에 수십 %의 수익을 냈을 거예요. 테슬라 시총이 수백조잖아요. 큰 손이 개입했다면은 여기서 수십조의 수익이 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주가가 오르니까 바로 뭐 합니까? 오토파일럿 피소 뉴스를 던지죠. 그리고 이번에는 2천만 대 목표 삭제했다라고 하면서 또 뉴스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오토파일럿 피소로 주가가 안 눌리니까 2천만 대 목표 삭제라는 걸로 또 주가를 누르기 위해서 기사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해보면은 참 뉴스가 의도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보다시피 삼성전자 주가가 한참 올랐다가 계속 내립니다. 주구장창 내리는데 외국인이 계속 팔아서 그렇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3월 14일 이후로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이때 이유가 3월달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난 때예요. 이제 6월달 포지션을 설정하는 때거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막 올라갑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86,000원을 찍고 주가가 급하게 내려가죠. 그러면서 이제 2주 정도 지나면은 6월달 선물 옵션 만기
만기가 옵니다. 삼성전자는 코스피 지수를 들어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주식이에요. 그러면 한 달 정도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쫙 올렸다가 계속 팔면 뭐합니까?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가 계속 내려가요. 만약에 외국인이 이 타이밍에 선물 매도를 쳤다면은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죠. 포지션을 볼까요? 최근 3개월간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을 보면은 매도입니다.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고 외인만 순매도예요.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내려가게 되면은 6월 만기 때 외국인이 선물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실제로 삼성전자 주식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 많이 팔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관도 거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있죠. 개인들만 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를 보면은 정반대 상황이에요. 외국인들이 계속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차트를 보면은 최근 3개월 동안 주가가 50% 정도 올랐어요. 일반적으로 반도체라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동시에 오르고 동시에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를 사게 되면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팔면은 선물 매도를 해서 파생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선물에서 돈 벌고 하이닉스를 통해서 주식으로 돈 벌고 두 개를 다 할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6월 만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때 외국인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정리할 것이냐입니다. 6월 만기 끝나고 나면은 선물 포지션도 정리를 하겠죠. 9월 만기를 보고 3개월 뒤를 이제 꾸릴 건데, 하이닉스 주식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근데 로이터에서 하이닉스를 대놓고 띄워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물량을 개인들에게 좀 넘기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50% 오른 주식을 개인들한테 이제 넘기기 시작하고, 자기들은 이제 6월 선물 끝나고 나면은 저가의 삼성전자를 다시 담고, 그리고 나서 HBM 뉴스가 나오겠죠. 엔비디아 납품 통과했다, 테스트 통과했다, 이제 납품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올라오겠죠. 제가 기술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라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냥 하나의 지금 흐름을 봤을 때 HBM 시장을 SK 하이닉스가 홀로 독점하는 거를 가장 싫어할 곳이 엔비디아거든요. 엔비디아는 앞으로 엄청난 양의 HBM이 필요해요. 삼성전자가 납품을 못하게 만들진 않을 겁니다. 최대한 삼성전자가 납품하기를 기다리고 도와주고 싶겠죠. 경쟁자가 없으면 하이닉스한테 HBM을 비싸게 사와야 되는데, 그러면 엔비디아도 매출 총 이익률이 떨어지게 돼요. 삼성이 HBM을 납품해야지만 하이닉스랑 가격 경쟁을 하면서 앞으로 HBM을 더 많이 사들여야 되는데, 지금부터 길들이기를 할 수 있죠. 내년에 나오는 HBM, 뭐 내후년에 나오는 HBM은 더 비싸지고 더 좋아질 건데, 만약 컨트롤을 하지 못하면은 엔비디아가 번 돈을 하이닉스에게 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최대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쓸 거라고 봐요. 그리고 HBM은 고객사랑 소통을 해가면서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기존의 방식과 좀 달라요. 삼성이 문제 있는 제품을 샘플링으로 내놓진 않았을 거라 봐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로이터가 부풀려서 말한 걸 수도 있고, 작은 문제라면은 수정해서 보완하면 되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죠. 마침 2주 뒤가 6월 선물 만기라는 것도 계산을 해보면은 오래 지나지 않아서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뭐 삼성전자 편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삼성전자 주식 지금 한 주도 없어요. 단 한 주도 없고 하이닉스도 한 주도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상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과거부터 발열에 대한 이슈가 조금씩 있었거든요. 로이터가 그래서 발열 문제를 건드린 게 아닌가. 그럼 투자자들이 발열하자마자 공포를 느끼고 바로 주식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나고 삼성전자 주식을 주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냐면은 삼성전자가 HBM을 통과하고 납품하게 되는 시기를 알 수는 없어요. 그걸 보고 사면 주식이 늦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하이닉스 제품과 가격 경쟁을 하게 되면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즐거운 소식은 아니에요. 주가에 이게 어느 정도 반영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수가 바뀌게 되는 거죠. 6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팔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의 힌트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반도체라는 게 거시경제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것도 봐야 되겠지만, 지금의 로이터 뉴스라는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저만의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뉴스만 보고 투자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하시고 좀 더 긴 전망을 보시고 투자로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